오늘도 일명 단추전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주포의 핸들링 수법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 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트럼프 정부 재출범을 앞두고 전기차 산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율주행 산업이 미래차 업종 내 주도 테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해 HL만도와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를 위시한 대형주 외에도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등 중소형주도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5.62%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블룸버그 등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산업을 향한 기대감이 테슬라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공신으로 입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는 연방 단계에서 자율주행 규제 체계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주마다 규제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다. 연방 단계에서 일괄적 규제가 생겨나면 자율주행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퀼터 체비엇의 맘타 발렌차 연구원은 연방 단계의 규제가 생겨나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시범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완전 자율주행차의 연간 배치 한도를 자동차 업체당 2,500대에서 10만 대로 확대하고 운전자가 필히 착석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유럽과 중국 등으로 빠르게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도 2025년 제네바, 오슬로, 크로나흐 등 세계 도시에서 45대의 전기 자율주행 미니버스가 실시간 수요 대행형 서비스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우한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택시 수를 연말까지 1,000대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두는 등 자율주행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개화하는 분위기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이전부터 자율주행 산업의 미래 잠재성을 주목했다. 토스증권은 미국 자율주행 산업을 견학한 뒤 낸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은 더 이상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확률이 높다고 바라봤다. 이어 일론 머스크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선 자율주행 산업 관련 국내 증시 수혜주로 HL만도를 1순위로 꼽는다. HL만도는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과 통합전자브레이크 IDB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병근 LS증권 연구원은 HL만도는 3세대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를 개발 및 양산 준비까지 끝내놓은 상황이다며 자율주행차 출시가 빨라질수록 HL만도의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자율주행 산업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이벤트는 자율주행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HL만도의 경우 전기차용 통합 전자브레이크를 중심으로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용 센서 등 부품 관련주로는 대형주인 현대모비스와 중소형주인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등이 꼽힌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스쿨버스에 레이더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민정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향후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자율주행용 4차원 이미징 레이더 탑재를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에는 이 같은 하드웨어 부품 외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의 역할도 중요한데 이 분야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관련주로 꼽힌다. 토스증권은 그동안 자동차 제조업체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 자율주행차는 기본 주행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유지 및 보수, 구독형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수익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HL만도,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산업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10% 이상 급등 마감하기도 했다. 반도체 산업도 자율주행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자율주행의 여러 부품들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신하는 데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라는 것이다. 자율주행 산업에서는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고성능 반도체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동원 연구원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분야도 자율주행 생태계 전반의 성장에 영향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상입니다. 뉴스에서 언급되었듯 자율주행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현실로 바짝 우리 앞에 다가섰습니다. 제가 중국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 차원에서 중국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우리를 한참 앞서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2차 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여 누가 먼저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마 내년에 이 섹터에 속한 종목들이 대시세가 나올 것입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와 연관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새로 출시되는 신차에 모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반에 걸쳐 이제 키워드는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입니다. 현대와 기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제가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것도 보입니다. 단추선 매매법은 목표 수익이 5% 정도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운이 좋아 바로 치고 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21선 안착에 실패하고 밑으로 흐를 것 같으면 재빨리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전에 보여드린 차트와 비슷한 양상이 나왔습니다. 일전에 보여드린 차트에서는 3중 바닥 혹은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즉 21선 안착 이후 밑으로 흐를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치고 갈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버텨봐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빠져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더 버텨야 하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1선이 크게 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캔들이 보입니다. 저항에서 밀리는 캔들이 아닙니다. 단기 저점에서 발생한 시그널 캔들입니다. 주포가 물량 테스트를 한 자리입니다. 더 버텨보기로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그널 캔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항에서 밀리는 캔들인지 아니면 단기 저점에서 물량을 테스트하는 시그널 캔들인지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시그널 캔들이라는 확신이 들면 21선이 살짝 깨어지더라도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아슬아슬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항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수익권에 있기에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121선입니다. 모든 이평선은 저항 라인이면서 동시에 지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121선 돌파 이후 121선이 깨어지지 않고 1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버텨보는 것입니다. 121선의 지지를 받은 후에 한 번 더 튀어오른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렇습니다. 볼벤 상단선 돌파에 실패하고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매도 타이밍입니다. 조정을 받고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긋지 않더라도 추세가 전환된 것이 느껴집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양봉 캔들이 5일선을 돌파했습니다. 거래량에서는 오늘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121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21선을 돌파를 하고 볼벤 상단선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241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241선 돌파가 나올까요? 아니면 여기서 밀릴까요? 제가 깔짝깔짝대는 것은 돌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윗꼬리들이 출현을 합니다. 241선에서 쌓여있는 매물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양봉으로 시원하게 돌파가 나와야 진정한 돌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41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움봉 조정 후에 그 캔들이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 저점에서 발생한 시그널 캔들입니다. 시그널 캔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이 의미가 있는 캔들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과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캔들입니다. 차트상에 설정된 모든 선들은 저항선이면서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급등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41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그널 캔들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이 왜 중요한 캔들인지 다시 한 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트에 설정해 놓은 이평선들과 여타 추세선들은 각고의 고민과 노력 끝에 찾아낸 선들입니다. 제가 이 선들을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아신다면 이 선들을 우습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그널 캔들이 정확히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이런 미묘한 디테일을 감지해낼 수 있어야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상승 흐름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1선 돌파 이후 121선이 깨어지지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주요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으며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1선 돌파에 실패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볼벤 상단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5일선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차트가 무너졌다. 무너진 차트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도중에 조정 기간을 거칩니다. 살짝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크게 조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정 후에 반등하여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 추세를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추락을 할 때 보통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는 상황인지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차트가 무너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트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가 무너졌나요? 아니면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고 있나요?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아도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볼벤 상단선이 깨어지고 21선이 깨어지고 테마선이 깨어지고 121선까지 깨어진다면 일명 무너진 차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이평선들이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차트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관건은 어느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5일선의 캔들이 딱 걸쳐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하면서 반등을 하면 5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이 됩니다. 5일선이 무너지고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21선이 무너지고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이라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최소한 5일선 내지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노려도 되고 예측샷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중요한 점은 이것이 절대 무너진 차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반등을 할 것입니다. 241선 돌파가 관건입니다. 만일 241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 대시세에 초입이 되는 것입니다. 241선이 아직 수평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직전입니다. 테마선은 이미 앞쪽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241선이 수평으로 전환이 되고 121선이 241선 쪽으로 바짝 달라붙게 되면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 스윙 매매는 캔들 매매에 가깝습니다. 반면 중장기 스윙 매매는 이평선 매매라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스윙 매매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이 주식은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제가 화가는 아니지만 화가의 관점에서 이 차트를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밑에 21선을 바다의 수면이라고 연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 밑에 있던 이무기 한 마리가 고개를 수면 위로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순간 수면 위로 박차고 올라옵니다. 이후 하늘의 구름 위로 치솟아 오릅니다. 꿈틀대며 창공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몸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계단식 상승 과정에서 중간에 횡보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로 보아서는 곧 시원한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여하튼 241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 날아갑니다. 마지막 고비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차후 주가의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은 공부 재료가 나온 차트입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인 HL만도입니다. 좀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기에 세력주라기보다는 우량주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량주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외국인 및 기관들의 수급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들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량한 종목도 업황에 따라 하락세가 이어지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추세라고 했습니다. 속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 그만큼 추세 자체가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심리가 매도로 기울어지면
매도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추세를 돌릴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업황 반전에 성공한 조선주들이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조정이 나왔지만 단기적인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조선 기자재주들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물론 조선주들처럼 올 초에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조정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1승, 성광밴드, 오리엔탈 전공의 차트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기자재주들이 큰 조정 기간에서 급반등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에 조선업이 필요하다 라는 멘트를 날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조선 기자재주들의 추세를 한 방에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의 자리는 10만이 안다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즉 추세 전환의 자리를 미리 알아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짜 고수들이 있습니다. 추세 전환의 자리를 알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추세이다. 추세가 한번 결정이 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말 한마디처럼 어떤 사건을 계기로 추세가 한 방에 반전이 되기도 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한국산 2차 전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음날부터 날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하튼 추세란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추세 자체를 돌릴 힘이 없습니다. 시장의 여론을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시킬 힘도 없습니다. 업황 반전의 시기를 예측해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관찰을 하고 있다가 확실하게 추세 반전이 시작된 초기를 노리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추세 반전의 시기에 타점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즉, 무릎에서 사는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엄청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반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추세는 몰라도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반전된 것이 보입니다. 제가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었으며 5일선뿐만 아니라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장기 추세를 돌리는 자리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추선 매매법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 기법입니다. 그러므로 장기 추세가 반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기 추세 전환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단추전 매매법에 의거하여 타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본 차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1선 돌파 이후 5일선을 따라가며 소폭 상승을 하다가 5일선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21선까지 깨어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1선도 완전히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려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더 버텨볼 만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통해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21선이 살짝 깨어지더라도 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했다면 좀 더 버텨본다라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초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하튼 이 차트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보기 좋게 5일선을 따라가며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정확히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121선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121선을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121선이 급격한 하락세라는 것도 그것을 한 번 더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항 라인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면 매도하라.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등이 시작된 것 같다가 다시 밑으로 줄줄 흘러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의 반등은 하락 추세 중간에서 나온 기술적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라 할 수 있는 이 기업도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중간중간 반발 매수세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있었지만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더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확실한 흐름이 보입니다.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타점을 잡았던 자리가 하락 2파 끝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였습니다. 항시 큰 범위에서 하락 파동을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월봉과 주봉을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큰 범위에서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락 3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큰 파동에서 반등을 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왕이면 단기 추세를 먹기 위해 단추선 매매법을 활용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큰 하락 추세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더 바닥까지 추락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까지 내려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락 3파가 끝나지 않고
중간에 기술적 반등의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중간의 기술적 반등의 자리보다는 하락 3파가 모두 끝난 자리에서 단기 추세가 전환될 때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차트를 다시 줄여서 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끝난 자리에서 단기 추세까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안전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예상 못한 급등이 나왔네요. 바로 이런 것이 업황 반전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앞서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 자리가 121선을 돌파하지 못한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조정 후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3거래일 전에 나왔습니다. 우량주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세력이 핸들링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눈치 싸움으로 주가가 변동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량주의 경우에도 어떤 기관 하나가 주도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종목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을 만들어낸 것도 주포 세력이고 조정을 주고 있는 것도 주포 세력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새끼도 역시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간을 보는 중입니다. 이것이 시그널 캔들입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5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단기 추세가 전환된 것도 보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차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황 파악과 종목 분석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급등은 시황이 뒷받침이 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은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종목이 이 당시 시황에 딱 맞아 들어가는 무엇이 있기에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종목의 자율주행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된 시기입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자율주행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어지면 반드시 튀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여하튼 이제 급등 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보아도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5일선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고점을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가입니다.
급등했던 주식이 이렇게 폭락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은 이슈와 테마로 움직입니다. 이슈가 식어들고 테마가 소멸되면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이 생리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마지노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합니다. 단기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 추세도 돌린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는 일명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5일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쭉 끌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 패턴에서도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121선은 모든 이평선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지지라인이자 저항라인입니다. 121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는 대시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로의 선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다 만들어지더라도 121선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대시세로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깔짝깔짝대는 것은 돌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딱 보아도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매도를 해야 합니다.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누가 보아도 과대 낙폭입니다. 주포놈이 인위적으로 가격 조정을 준 것입니다. 기간 조정을 길게 줄 생각이 없습니다. 놀란 개미들이 물량을 많이 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기가 막히게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급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을 뚫을 힘은 없어 보입니다. 거래량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장대 양봉으로 한 방에 뚫어야 하는데 힘이 딸려 보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역시 과대 낙폭이 보입니다. 이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개미들을 계속해서 털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절묘하게 테마선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저점 매집으로 돌아섰다면 테마선 내지 기준선을 깨고 밑으로 흘러야 합니다.
놈은 개미를 털어내고 나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가 최저 거래량이었습니다. 지금 놈은 계속해서 121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빨간색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어지자 계속 조정을 주면서 개미를 털어낸 후 다시 슈팅을 쏘고 있습니다. 오늘 슈팅이 나왔기에 또 조정이 나올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직거리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테마선 내지 기준선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선 내지 기준선이 놈들의 평단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의 평단가가 깨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그것을 눈치를 챘다면 다시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지금 주가가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한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 형태가 시그널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원하게 돌파가 나왔네요. 오늘이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단기 추세 전환 자리부터 주가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21선 저항에서 밀리자 단기 조정을 주고 다시 돌파를 시도합니다. 또 저항에서 밀리자 인위적인 조정을 주고 돌파 시도가 나옵니다. 또 저항에서 밀리자 조정을 주고 나서 한 방에 121선과 저항 라인을 뚫어버립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테마선이 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테마선의 지지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반등을 합니다. 이를 빠르게 간파를 했다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을 파악하고 놈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평선들의 흐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24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테마선은 이미 앞쪽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했습니다. 121선과 241선의 골든 크로스도 이미 앞쪽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캔들은 241선과 121선을 모두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온 상황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물론 대세 변곡점이 나왔다고 해서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장기적인 횡보 기간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황입니다. 내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물론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계속 업황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부상할 수 있는 섹터를 고르라면 우주항공과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이 섹터에 속한 종목들이 거의 모두 대세 변곡점에 근접해 있거나 이미 대세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섹터들이 또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섹터가 블록체인 관련주들과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STO 섹터입니다. 그리고 게임주들과 엔터주들도 업황 반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크제건 그리고 통신 관련 통신 장비 섹터와 드론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로봇주들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하튼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업황 반전의 시기를 정확히 알아내는 고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명 슈퍼개미 혹은 슈퍼트레이더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제가 강조하는 추적 관찰입니다. 이 시장에서 우리는 위대한 관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신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을 끊임없이 관찰을 하며 인간들이 어떻게 놀고 있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다가 업황 반전의 시기에 대시세 초입에 들어선 종목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스윙 매매에서는 주포의 핸들링을 면밀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인간들의 욕망이 뒤엉킨 주식시장을 담담하게 바라보며 사기꾼 새끼들, 즉 세력놈들을 때려 잡을 궁리를 해야 합니다. 제우스의 번개로 세력놈들의 목줄을 꿰뚫어야 합니다. 토르의 망치로 쥐새끼 같은 세력놈들을 때려 잡아야 합니다. 앞서 본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의 차트와 이 차트, 즉 HL만도의 차트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확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의 차트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용이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HL만도는 시원하게 돌파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HL만도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에서 HL만도가 먼저 치고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날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위대한 관찰자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